어디에요? 자, 173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173페이지 보니까 거기 심화학습 있죠. 그거 잘 해놔야 됩니다. 173페이지 거기 심화 한번 확인하고 가죠. 등결상인 권리변동과 등결상인 아닌 권리변동 173페이지 맨 위에 있죠. 거기에 몇 문제예요? 네 문제입니다. 진짜 잘 해놔야 돼요. 그거. 자, 우리가 이제 그거 특히 이제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요거 9번, 10번, 11번 있죠. 그거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요거 자, 전원 보상심포가 뭐예요? 호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 이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12번과 관련돼서는 12번 그거는 1인이 자기 지분의 본등기 이거는 어떻게 해오라고 그랬죠? 이거는 자가용이라고 해오라고 그랬어요. 자, 용이라는 것은 전미사입니다. 가등기는 뭐예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요거 자가용, 전원 보상신. 그 다음에 13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자점포. 포괄유정은 뭐예요? 자기 전원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고 특히 요 173페이지 여기 근결사인 권리변동과 아닌 사항 요거는 따로 저희가 인강을 다시 한번 꼭 들어서 저희가 A4 용지에다 또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오늘 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요 173페이지는 어떻든 이번 달 코스에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디에요? 자, 오늘은 178페이지. 자, 제5절 등기 효력 여기 나갈 차례죠.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봐봐요. 그동안 이제 착실하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잡아놔야죠. 등기 효력, 효력에다 형광펜 딱 가나봐요. 효력. 자, 효력 그러면 뭐예요? 자, 178페이지. 자, 효력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효력.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무슨 효력이죠? 물권적 효력이에요. 물권적 효력. 그러면 물권적 효력으로 나타나는 게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등기예요? 종국 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뭐예요? 예비 등기가 되는 거.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본등기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예비 등기가 뭐가 있죠? 가등기. 전체 우리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한 50%가 끝났어요. 가등기는 요거는 별표가 무조건 5개라고 그랬죠. 가등기는 전쟁 선포를 해야 돼.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많게는 10점에서 많게는 15점까지 출제되는 게 바로 가등기예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작년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출제가 됐고 요 가등기에는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니까 그럼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이번 달 코스에. 자, 물권적 효력으로서 뭐라고 써놨죠?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예비등기는 가등기. 요거. 자, 그러면 이제 효력과 관련돼서 거기 가로 안에 무슨 등기라고 써놨어요? 종국 등기 효력, 즉 본등기 효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자, 1 무슨 변동적 효력이 있죠? 권리 변동적 효력, 즉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자, 큰 2번을 가요. 오른쪽 2번에 무슨적 효력이 있죠? 대항적 효력. 3번은 추정적 효력이 있죠. 추정적 효력이 민법과 등기법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니까 4번에 뭐가 있는지 봐봐요. 큰 4번에 뭐가 있죠?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학정력이라는 게 있죠. 5번에 뭐예요? 점유적 효력. 6번은 순위 학정적 효력. 자, 뒷장을 넘겨서 182페이지 하단부에 가로 7이라고 하나 써봐요. 7. 자, 7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지금 7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종국등기 효력이야. 이번 달 코스에 종국등기 효력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권리변동적 효력. 2번은 대항적 효력. 3번은 추정적 효력. 4번은 점유적 후등기 저지력. 5번은
점유적 효력 6번은요. 신의학점적 효력 7번은 공신력 불인정.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이번 다것에. 그러면 지금 7가지가 무슨 등교 효력이죠? 전국 등교 효력이다.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이제 점검하러 갑시다. 자, 1번은 이제 권리변동적 효력이다. 권리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봐봐요. 자, 첫 번째 이제 요거는 암기가 됐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쓸 필요도 없어요. 앞에 다 써놨기 때문에. 자, 접수식이 뭐예요? 저장될 때 아주 좋아요.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결합한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뭐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죠? 접수한 때. 그게 바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 밑에 맨 마지막 제출에 권리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자, 효력 발생 시기 딱 줄 한번 꺼놔요.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그래서 줄 한번 딱 꺼놓고 그럼 여기에다 별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그러면 자, 이거 접수 시기 요거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했죠. 여기 뭐예요? 자,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가 뭐예요?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가 뭐예요? 교합한 때. 믿을 수가 있어야죠. 한두 번 믿어봤는데 한두 번 깨진 게 아닙니다. 맨날 요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요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한번 이런 지문을 주의라고 한번 써봐요. 여기에서 조심할 거 이제 주의 마무리 해보자고요. 자, 실력 차이는 이거예요. 이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지문을 하나 써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암기가 돼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제 실력가예요. 그러니까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개가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부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요 지문이 나왔다.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초 동안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O에 X에 O라는 사람이 정확한 실력가예요. 왜 그럴까요? 봐봐요. 자, 여기에서 요 관계를 봐봐요. 효력 발생 시기가 뭐 할 때죠? 접수한 때죠.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될 때. 그러면 효력 발생 시는 결론적으로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키 핵심 지문이 있어요. 어느 걸까요? 요걸 줄 한번 딱 꺼놔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요 등기를 마친 경우 요 단어가 없다면 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를 마치니까 결론적으로 등기를 마치니까 어때요?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한 때,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된 때죠.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여기에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지문인데요. 그래서 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맞는 지문 될 수 있고 틀린 지문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지금 우리가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키 핵심 지문이 된다라는 거 주의해서 잘 잡아놔야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를 마치니까 결론적으로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실력들이 괜찮네요. 그럼 보통 보면 한 90%가 X라고 그러는데 그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돼.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수험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로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 그럼 자기가 이제 요 정도는 알아놔야 돼. 그러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 효력이다.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된다고. 자, 오른쪽에 2번에 대항적 효력이라는 게 나와 있네. 대항적 효력 그러면 속된 말로 뭐예요? 개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항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몇 개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5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대항적 효력. 그래서 이 대항적 효력과 관련돼서 대항적 효력 그러면 5개. 첫 번째 거기 방조에 딱 있죠. 무슨 건이 있어요? 임차건. 두 번째 판매건. 자,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뭐가 있죠? 채권, 담보권 요 5개. 이게 자, 등기를 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적 효력이라는 거. 그러면 자, 이거 대항력 그러면 요 5개가 뭐예요? 자동으로 부팅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건이 있죠?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역? 대항력이 발생.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매년 출제되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저희가 판매권, 그 다음에 신탁등기 이런 애들. 아마 우리가 5개가 바로 뭐예요? 대항적 효력, 대항력과 관련된 지문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럼 자기가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5개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런 지문을 해결해 줘야 돼.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차권을 등기하면 자, 이런 지문을 자기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가 돼서, 그러면 임차권이 등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맞아요? 이 지문이 들어가면 맞다고. 뭐예요?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무슨 역이죠?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항적 효력 그러면 대항력 그러면 요 5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 5개를 저희가 딱 잡아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5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항력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뭐요? 채권, 담보권. 우리 형님님들은 착각을 하시고 계셔요. 자, 나름대로 뭐 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해도 전제 요건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되면 뭐가 돼야 돼? 이게 필수예요. 이게 필수라는 거야. 암기 하나면 문제 자체가 안 풀립니다. 아멘. 우리 형님님들은 맨날 핑계대요. 이해가 안 돼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일단 이해도 이해지만 일단 기초공사는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암기. 그러면 대항력 그럼 뭐예요? 5개.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뭐예요? 채권, 담보권. 이게 무슨 역이죠? 대항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2번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한번 봐보죠. 임차권, 판매권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임차권, 판매권 등기 신청 정보의 임의적 내용 등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사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되나 등기를 하여 당사자의 제3자에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력 그러면 몇 개? 5개. 조건 반사로 탁탁탁탁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가 가장 중요하죠.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민법하고 등기법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추정력은. 그러면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추정력 그러면 요 축을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축.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고 바로 측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측.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이제 설명을 듣고 요걸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가죠. 자, 일가피한테 집을 팔았다. 이게 이제 매매라는 겁니다. 매매죠. 이 사람은 그럼 뭐가 돼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자, 매수인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뭐 일반인이니까 사인이죠. 사인. 여기 매도인과 관련돼서 이거는 사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B한테 집을 팔았으니까 매수인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 이 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 문제예요. 이게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걸 찾아내는 게 바로 등기법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사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올까요? 등기소로 오겠죠. 등기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제 모든 걸 찾아내라고요. 봐봐요. 이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늘 이야기했던 이게 바로 실체 관계라는 거예요. 실체 관계. 이 사인의 권리 의무, 이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게 실체법이거든. 자, 실체법을 따져봤더니 민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그래. 하면 사인이 등기소에 걸어온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절차관계라는 거예요. 절차관계. 여기 이제 절차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민법 무슨 법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예요. 절차법의 관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이 당사자가 뭘 쓸까요? 뭘 썼죠? 매매계약서를 쓰거든. 자, 당사자는 거짓말을 해야 하네. 엄청나게 하죠. 자, 우리 사실 그래요. 일반인들이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 우리 정치 장관들 먼지 청문회 하면 뭐가 나와요? 꼭 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 썼다 그러죠. 안 쓴 사람이 멍청한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를 본다면. 그러면 요 매매 계약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매매 계약서가 매매가 뭐예요? 이게 법률행위야.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배웠던 등기 원인이죠. 요 등기 원인 정서. 그러니까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거짓말해야 하네. 하죠. 그럼 무슨 계약이 나와요? 이게 부실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부실계약이. 그러면 부실계약을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막자고 나온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금융계약서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요걸 막아보자는 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우리 이제 등기를 읽어봐요. 무슨 등기가 나오죠? 부실 등기가 나와. 부실 등기. 등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까 출발에 공신력, 인정,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믿을 신자죠. 그럼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권리가 원활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드디어 그 이면에는 추정력. 그래서 등기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계. 봐봐요. 지금 볼 게 엄청나게 많아. 이 관계 속에서도 요 관계 속에서 돌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 등기 원인 정서 배워야죠.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배워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배워야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배우지만 공신력 인정, 불인정, 추정력. 그럼 요 관계에서 이제 이제 쌓아봐요. 이제 마음의 하살이 있으면 쌓아봐요. 여기가 이제 쌓아봐요. 요거 뭐라고 읽어요? 읽어봐요. 실체관계.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읽어봐요.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네. 여기 한번 쌓아봐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네. 여기까지 한번 쌓아봐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추정력의 줄기세포를 찾았죠. 등기 원인, 절차관계, 실체관계. 요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고 여기에서 많은 걸 우리가 끌어보죠. 여기 봐봐요. 자, 요 B가 A가 B한테 집을 팔았으니까 뭐 어때요?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요 B는 A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야. 봐봐요. 지난주에 배웠잖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난주에 등기 청구권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반은 뭐예요? 우리 그냥 문 걸어 잠가야 돼. 오늘 뭐 토요일 날 뭐예요? 문 걸어 잠가서 일찍 가면 뭐예요? 올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줘야지. 그러면 등기 청구권 두 종류가 있죠. 채권과 물청. 이렇게 잡았죠.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럼 봐봐요.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죠. 사인이 몇 사람? 두 사람이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돼. 지난번에 OX 풀었고, 그러면 이 사인이 이제 등기소에 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자, 등기 신청권.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게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야. 등기 신청권은 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공동 신청에서 또 인정되네. 그러면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등기 신청권이란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이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여기 봐봐. 이게 무슨 관계예요? 실체관계. 우리 형님들은 앵무새야. 실체관계 놓고 봐봐요. 요건 이제 따지면 봐봐. 이번에 이제 바꿔보죠. A가 B한테 이르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이라는 단어를 외웠으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죠. 요거 읽어봐요. 요 1억을 뭐라고 배웠어요?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요 저당권이 담보물건이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담보물건이 남아있어. 담보물건이 아직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피담보 채권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A가 1억을 갚으면 당연히 담보물건은 소멸하거든. 그러면 담보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봐봐요. 써먹지를 못하잖아. 무슨 관계? 실체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관계 놓고 실체관계 자체를 써먹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요 실체관계라고 이야기했으면 요 실체관계. 지금 요번 달 이제 3월이죠. 지난달에 이제 종강이 되었어야 되는데 설날 때문에 이제 우리 하루 한 주가 쉬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관계가 실체관계라는 걸 의미를 따져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봐봐요. 자, 이제 봐봐요. 이게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이 돼야 된다고. 자,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자, 채권은 뭐이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이게 권리야. 권리를 네 자로 쭉 거치니까 이게 실체관계래. 그러면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채권에도 미쳐. 임차권에도 미쳐. 그러면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요 실체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그러면 거기 봐봐요. 3번의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179페이지 우측에 여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 몇 개 우리가 기본 포맷 7개를 다 기초공사를 해놔야 된다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자, 추정의 의미가 뭐냐? 추정이라는 의미가 뭐뭇으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죠. 뭐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추정 규정은 뭐냐? 바로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것. 무효를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규정. 이 깨지는 것. 이게 바로 추정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먼따의 추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 뭐뭇으로 추정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입증하면 깨지는 것. 무슨 규정이? 추정 규정이.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우리가 이제 잡아야죠. 자, 그동안 이제 배웠으니까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사실의 추측을 줄 필요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뭐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추정력은
전국 등기잖아. 그러면 가등기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럼 26제 때 민법에서 다음 중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첫 번째,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쵸?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네 번째. 자, 추정력은 뭐예요? 명문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학설하고 판례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자,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자, 여섯 번째.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일곱 번째.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서 요 5번, 6번, 7번이 바로 요 추정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그럼 자기가 이제 집에 가셔서 부지런히 추정력을 일단 7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하면 뭐뭐로 추정한다. 반대 당사자 입증 깨지는 건 표제부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7개를 이렇게 이제 이번 달 코스의 기초 체력을 강화를 시켜놓고 다음 달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지문들을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거 이제 7가지를 자기가 스스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집에 가서 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바빠요. 이제 바빠요. 맨날 바쁘대. 뭘 그렇게 하는데 바쁜지 모르겠어요. 민법 학교는 아니라고 너무 바빠요. 바쁘기는 뭘 바빠요. 다 바빠요. 사람들 다 바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7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해보죠. 뭐뭐로 추정한다. 반대 당사자 입증하면 깨지는 건 표제부 X, 가등기 X.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실체관계도 미치고 절차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절차관계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봐봐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러면 제가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했다라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받았다고 추정해줘. 이게 바로 읽어봐요. 무슨 관계? 절차 관계.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7개를 머릿속에 이제 확실히 잡아놓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 자, 거기 이 부분에 밑에 박스 하나가 있죠. 그래서 권리의 적법 추정, 권리 행강편 다 넣고 그 권리가 바로 실체관계라는 거야. 실체관계. 자, 거기 밑에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을 형광펜 써놓고 이때 원인이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칸의 절차. 이게 바로 절차 관계거든. 이게 바로 추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근데 그게 절차의 적법 추정에서 거기에 등기가 있으면 이릉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꾸 이릉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요. 자, 첫 번째 등기가 있으면 이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김원국이가 평생 밥 벌어먹는 게 뭐 하나 밥 벌어먹어요? 호랑나비. 호랑나비 중에 뭐가 있어요? 아싸, 호랑나비. 그죠? 이게 아싸에 해당되는 영구야, 영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판사가 이릉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간혹가다 이릉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소리야. 등기가 있으면 아싸, 적법한 절차로 격려된 등기라고 추정된다. 이게 아싸의 의미야, 영구야. 이릉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릉 반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칸으로 가보죠. 그러면 등기는 반정이 없는 한 아싸 유효은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릉이라는 것은 뭐에 큰 의미가 없어. 영구라는 걸 우리가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잡을 거 7개 추정받으면 반대 당사자 입증, 표제부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고 실체관계, 절체관계, 등기 원인, 추정력이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다 하나 적을 거는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입증. 이 입증이라는 게 무진장 중요한 거야. 입증이라는 게. 그래서 그 밑에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어놨을 거예요.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그래서 무슨 책임이? 입증 책임.
지금 입증 책임이 이게 민법에서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됐다고.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게 변호사 밥벌이고요. 이 입증 책임은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입증 책임. 책을 읽어 나갈 때. 그러면 여기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1단계. 뭐예요? 유리한 적이 입증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놓고. 자, 2단계는 뭐냐면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법조문 문구대로. 자, 문구대로 입증. 자,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증 책임의 단계가 나올 때 요걸 단계별로 걸쳐가는 것. 우리 공시법령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거는 3단계고요. 항상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걸 1단계. 여기 봐봐요. 누구죠? 유리한 적. 누가 유리한 걸 먼저 봐야 돼요. 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내중착 중우선. 몇 자예요? 내중착 중우선. 이게 109조 착오 문제야. 착오는 봐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109조를 사실 솔직한 말로 뭡니까? 민법 선생님이라면요. 애울 때까지 보내서는 안 돼요. 107조, 108조, 그 다음에 109조, 그 다음에 110조. 요거 몇 개 조문이에요? 4개 조문이죠. 요 4개 조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애울 때까지 절대 집에서 보내주면 안 돼. 사실 따지고 보면 진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원본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돼. 지금 솔직한 말로 합격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도 4개 조문도 못 오면서 지금 민법에 계약법이 나가면 뭐하고 물권법이 나가면 뭐하겠냐 이건 거지. 솔직한 말로. 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거든. 이게 몇 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가서는 손 한번 얹어보세요. 손 한번 얹어보라는 거야. 107조를 제가 조문을 본인이 애우고 있는지, 108조를 본인이 애우고 있는지, 110조는 109조, 110조를 원본 그대로 애우고 있는지. 그럼 저희가 그러면 109조와 관련돼서 안 애우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애워서 보내주는 거죠. 109조. 봐봐, 109조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항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109조를 축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따져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취소할 수 있어? 피의자가. 그러면 요거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니까 누가 유리해요? 피의자가 유리하네요. 피의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유리할까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의자가 취소할 수 없거든. 그럼 누가 유리해? 상대방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래 작년에 기출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 중대한 과실은 피의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입증해? 상대방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유리한 적이 입증을 하게 돼 있어. 유리한 적이. 그러면 작년에 요 지문에 대해서 또 민법 지문이 또 나왔죠. 기한이 이건 채무자의 채권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어때요? X죠.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해? 채무자의 이익으로. 작년에 무소권과 기한에서 우리가 출제가 된 거고. 요거 입증 책임을 모르면 뭐예요? 법서를 읽어 나갈 수가 없어. 입증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입증 책임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이제 입증 책임을 포스트잇에다가 딱 써서 3단계를 딱 하고 입증이 나오면 딱 거기에다 붙여놓고 자기가 먼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조건은 누가 입증할까요? 조건은. 그럼 조건은 유리한 적이 누구예요? 조건이 성취됐다고 유리한 적이잖아.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 왜? 조건은 유리한 적이 입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책을 재미가 없는 것은 뭡니까? 민법 성취기라든지 법이라는 게 재미가 없는 게 지금 입증 책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입증 책임 자체가. 그러니까 입증이라는 것은 요 4개를 반드시 우리가 3개를 숙지해 놓고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 책임 그러면 봐봐.
유리한 쪽이 제가 유리해. 원고거든. 원고가 입증을 해서 피고가 입증을 못하면 피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자, 원고 제가 먼저 입증을 했어요. 피고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야. 근데 피고가 입증을 해 들어왔어 이제. 그럼 제가 입증을 못하면 그때 원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출발은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원고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단계는 뭐 읽어봐요. 법조문 문구대로. 그러면 추정받으면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럼 집에 가셔서 뭐예요? 적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가서 추정력 걸어서 추정력 7개 뭐예요? 자, 추정, 뭐뭐서로 추정한다. 추정받으면 누구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표제부 인정,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으면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7개를 애워놓고 문제가 안 풀리면 그때 이제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징징거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징징거린다라는 것은 7개를 기초로 해서 뭐 안 풀리면 이제 징징거려야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징징거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7개를 해놓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징징거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야. 어사표시와 관련돼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요 4개 조문을 애우지도 않고 뭐라는 거예요? 징징거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가서 집에 가셔서 원본 조문을 그대로 해놓고 자 107조 그러면 조문이 딱 가야 돼. 비진이 우리가 안 해오니까 이렇게 외웠잖아요. 비유 무선. 그러니까 이게 안 해오니까 단축해 놓은 거거든. 비진이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해오려면 이렇게라도 외워놓기 위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준 거거든. 비유 무선 107조. 그럼 109조는 뭐예요? 108조는 통정 무선. 109조는 내중착 중무선. 그러면 110조는 뭐예요? 차강치선 RR치. 그걸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잘 못 외우더라도 이 정도는 외워놓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이제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6번입니다. 자, 181페이지 4번을 봐봐요.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후등기 저지력.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적 학정력. 181페이지.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개 정도가 있죠. 자, 2개 정도만 꼭 숙제해 두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쭉 가서 방주에 2개가 딱 적혀 있을 거예요. 이중 전세권. 이중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중 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나. 근데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겨줄 수는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뭐예요? 전전세권. 전전세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중 시장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중시장권.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요 2개를 자기가 외워둬야 돼. 자,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그런데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중지상권은 안 돼. 지상권 위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이게 등기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후등기 저지력. 민법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요?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배타적인 영위물관. 그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 내공이 쌓여야 돼.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기는 분명히 괜찮아요. 이중 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고, 지상권 위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된다고 생각하라고요. 이중 지역권. 돼요. 이중 가등기.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게 그럼 왜 중요합니까? 난 중요하죠. 나중에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기 위해서 지금 뭐 기초 내공을 쌓아놓는 거거든. B가 이 집에다 가등기 놨어요. 그러면 A가 C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C가 D한테 처분할 수 있죠.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하면 올라가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상 직급 말소야. 근데 만약에 요게 전세권이고 요게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죽여버린다고.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기초공사를 지금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여버려. 무슨 말소? 직급 말소가 돼. 근데 저당권과 관련돼서 볼까요?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속.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속.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저당권은 다 양립이 가능해. 그래서 저당권은 뭐요? 직감 말소 대상이 없어. 나중에 이런 걸 써먹기 위해서 지금 뭐요? 제가 기초 체력을 단정은 지금 써먹을 줄은 모르더라도 일단 요걸 하나 기초 공사를 해놨으면 이중 전세권 X, 이중 지상권 X. 그러면 이게 바로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으로서 이게 배타적인 무슨 물건이다? 영인 물건이라는 걸 잡아놔야 돼. 자, 봐봐요. A가 집이 있어. 무효인 등기야.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B가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제쳐놓고 등기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야. 일단 A가 등기돼서 무슨 등기? 무효인 등기야.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 전까지는 뭐예요? 그때는 등기는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 확정력이 있으니까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으로 가는 거야. 그럼 무효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무효인 등기라도 두 가지 효력은 발생하죠. 추정력과 뭐가 발생해? 형식적 확정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왜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느냐. 머릿속에 뭐에 부팅을 해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초공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처음 강의 들은 사람 이중 전세권은 안 된단다야. 이중 진사권은 안 된단다야. 그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그거는 알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5번에 점유적 적자에 대한 간편선화요. 적자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자, 적자는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점유적 효력 우측에다가 뭘 써놨냐면 참고용으로 요걸 써놨다고. 자, 준이라는 거예요. 준. 자, 그럼 봐봐요. 자, 이 지문이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요? X죠. 왜 그래요? 이걸 X라고 해온 사람들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준이라는 의미를 잡고 있는 사람은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라는 뜻이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X죠.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이라는 요 의미를 알므로써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외워야 돼. 이렇게. 자, 준이란. 이 지문을 외울 게 아니라 준이라는 의미를 외우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마침, 같은, 그 다음에 가름, 자, 의제, 그 다음에 간주,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노라는 거예요. 노. 그래서 우리 준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따져 놓는 게 중요한 거야.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 뭐뭐 나올 때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노라는 거. 그러면 작년에 준이라는 게 나왔느냐? 나왔죠. 자, 나왔어요. 봐봐요. 자, 무슨 건? 지역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점유 X네. 그럼 뭐의 대상이? 준점유. 그럼 준점유의 대상이 되니까 뭐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그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준이라는 것은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죠. 왜? 반환하지 않으니까. 자, 점유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작년에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지역권에서 목적물 반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요거 외우라는 것은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외우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공짜가 없어. 공짜. 이 준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외워놔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준점이에요. 그럼 준점이가 뭐냐? 개념 잡아봐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그럼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재산권. 제가 직접 점유하나요? 아니잖아. 지적재산권은 제가 점유하지는 않지만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잖아. 그럼 지적재산권은 무슨 대상? 준점유의 대상. 점유는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되네.
그럼 준점이 대상이 되니까 뭐예요? 점유는 저당권은 점유해서 안 해서. 그러면 우리 그거 19회 때 10 몇 회인가 봐봐요. 다음 중 시효치대의 대상이 아닌가?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잖아. 그럼 실효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중요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런 것도 활용해 먹을 수 있잖아. 준점이에요. 준점이는 지금 저희가 이제 민법 1차하고 2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생각해봐요. 준점이는 선의치덱에 준용된다. X에 의해. X나 X인지 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일단 준이라는 걸 모르고, 또 이제 X인지 온지를 모르는 사람은 X라고, X든 O든 애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고, 애울 것도 없어. 봐봐요. 준점이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점유 X. 자, 선의치덱 점유해야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준점이는 선의치덱에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준이라는 의미.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외우라고 그래서 나중에 활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봐봐요. 준, 물건행위 나오네요. 준물건행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읽어봐요. 물건이 아니면서 처분하는 행위. 이게 준물건행위잖아. 그러면 준물건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채권은 물건은 아니죠.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처분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야 돼. 뭔가. 뭐예요? 느껴야 돼. 이제 3월입니다. 3월이에요. 239일이에요. 제가 어제 죽었다 살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냥 뭐요? 어제 24시간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또 누워 있었더니 허리가 아파서 또 미치겠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예요? 감기가 이제 심하게 걸려. 감기 조심하셔야 돼.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올해 약 안 먹고 이겨내려다가 결국은 어제 또 약 먹고 이제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형님들도 이제 잘 안 외워져. 근데 요거라도 외우고 계셔야 돼. 요거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옆에 이제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5번의 점유적 효력 옆에다 이제 써봐요. 요렇게 아마 써놨을 거예요. 자 등기 10년이라고 써봐요. 자 자주 평온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뭐예요? 무과실 요렇게 이제 써놔봐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11월부터 이제 쭉 강의를 들어왔는데, 여기 봐봐요. 자주 반대말 뭘까요?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이번 산재, 타주. 요 평온의 반대말. 강폭. 이거는 알고 가야 돼. 공연의 반대말. 은비. 그렇죠. 은비. 선의의 반대말. 악의. 무과실의 반대말. 가실. 이렇게. 이거는 최대한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네 개를 묶어놔야 되겠죠. 요 네 개의 공통점은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이걸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선생님, 저는 자주 반대말 뭐예요? 타주. 자, 평온의 반대말 강폭, 공연의 반대말 은비, 선의의 반대말 악의.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번 달 숙제해 놓고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갖다 붙여봐야죠. 끌어 붙여야죠. 자, 그러면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같아 달라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 근데 등기 10년을 뭐 해줄 수는 있어요? 점유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다고. 가름. 이제 찾았네. 가름. 그러면 가름, 의제, 간주. 한자로 얹지만 적, 그쵸. 적. 모선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등기부 취득시에서. 그러니까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니까 그때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거야. 단축.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일까요? 20년이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죠. 10년이니까 그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부여해줘. 이게 모선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점유 10년은 몇 년?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요건이 돼?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되는 거야. 기간이 짧으면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에 가름해주는 효과,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번을 가보죠. 자, 2번 지문에 가니까 어떤 게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일반 시효 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 뒤에 반하여 등기부 취득시와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가 10년간의 점유의 가름 동그라미잖아요. 이 가름이 한자로 건치면 뭘까요? 이게 적이야, 적.
그래서 무선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등기부 취득시와 점유적 혈액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은. 이건 이제 이번 달 넘어가기 전에 원래는 이제 지난달에 강의했어야 되는데 준이라는 걸 머릿속에 완전히 굳혀놓고 가야 돼.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칭, 같은, 가름, 의제, 간접, 뭐예요? 적, 뭐라는 거예요? 너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우리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주 반대말 타주. 자, 그러면 공연의 반대말 은비, 그렇죠. 평온의 반대말 강폭, 선의의 반대말 악의, 무가실의 반대말 가실.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 가셔야죠. 자, 6번의 순위 학정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학정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6번 옆에다가 자. 자, 순위 학정적 혈액과 관련돼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순위 보존적 혈액이라고 딱 써놔요. 순위 보존적 혈액. 순위 학정적 혈액과 순위 보존적 혈액은 같다 다르다. 이 보존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가등기 혈액. 가등기 혈액. 순위 보존적 혈액은 가등기 혈액이 되죠. 자, 우리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지 이제 봐봅시다.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고.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 번호, 갑순위, 홀순위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이제 갖고. 그러면 갖고하고 요 갖고하고 갖고의 다툼이 벌어지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럼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얼고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요거는 순위 번호. 근데 갖고하고 얼고와 다툼이 벌어지면 뭐예요? 접수 번호. 그러면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번에 가서 같은 구 줄쳐놓고 같은 구. 자, 1번에 가서 동그라미 1번에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5번에 가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혈액이 있는 등기와 거기까지 잘라봐요. 잘라서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됐죠? 동그라미 5번은 건물이 생략됐죠. 5번은 그 구단은 토지. 그럼 앞에는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구, 다른 구, 그럼 순위 번호, 접수 번호, 그렇죠. 근데 박스 안에는 이렇게 주면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럼 박스 안에 마지막 칸에 한번 봐보죠. 자,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혈액이 있는 등기와 그럼 앞에 건물 동그라미, 뒤에는 토지 동그라미, 이렇게 주면 친절한 사람이야. 근데 건물이 거진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앞에는 그러면 건물, 뒤에는 뭐예요? 토지죠.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구, 다른 구, 순위 번호, 접수 번호.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앞으로 이제 거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앞으로 이제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해하고 이제 속전속결로 외우라고. 대지권은 접수 번호라는 거예요.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접수 번호. 그럼 앞으로 대접 이렇게 암기 코드를 이제 만들어 놓으라고. 대지권 나왔다. 그럼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이해가 됐으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럼 자 봐봐요.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이렇게는 이제 나왔어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순위 번호에 따른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갖고 아주 좋아요. 오늘 뭐에 실망 안 시키네요. 저당권은 얼고, 그렇죠? 갖고 얼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니까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장 가서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소유권은 갖고요. 저당권은 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갖고 얼고는 다른 거죠. 그럼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오케이. 이게 올해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소유권이라고 저당권이라고 그러면 절대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자기가 소유권을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갖고. 저당권은 얼고죠. 그럼 갖고 얼고는 다른 거죠. 그럼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이렇게 이제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위 학정적 혈액과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한번 잡아 놓고요. 그러면 7번에 뭐라고 써놨죠? 공신력 인정. 불인정이라고 그랬어요? 불인정이라고.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이제 잡아 놨네.
자, 그럼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 거는 이제 공신력 불인정에서 이제 등기 효력을 마무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개 이제 참고 표시를 해서 자, 봐봐요. 공신력, 그 다음에 공시력,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놔야죠.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시자는 보일 시자.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어때요? 이거는 불인정돼. 부실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불인정, 인정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공시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인정이 돼야 안 돼. 되죠.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 인도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는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가서 배우면 되고, 저는 이제 인도라는 거 하나만 가르쳐 주면 돼. 자,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력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은 차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이렇게 돼.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이건 뭘로 봐줘요? 이게 선의취득으로 빠져. 선의취득. 그래서 선의취득. 동산은 선의취득으로 이제 빠져버려요. 자, 요즘 선의취득은 뜸해요. 이제 예전처럼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왜 선의취득은 왜 뜸할까요? 읽어봐요.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등산은 뭐예요? 등기법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우리 민법 총칙에도 공신력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는데? 써요. 표인대리가 있네요. 자, 표인대리. 표인대리는 요 표자 동그라미잖아요. 요 표시예요. 표시. 표시가 뭐예요? 애간이죠. 애간을 믿은 상대방은 보호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표인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표인대리는 자, 본인은 주장할 수 없어.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만. 자, 읽어봐요. 믿을 신자네. 다음 중 공신력의 대학장을 골라라. 표인대리. 자주 출제돼. 민법 정칙에서. 표인대리도 일종의 뭐예요? 공신력의 학장과 연장이 있는 거야. 표인대리. 여기 읽어봐요. 표인대리는 뭐예요? 표시, 애간. 누가 믿었어? 상대방이 믿었어. 그럼 다음 중 단답식으로도 자주 출제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공신력의 대학장을 골라라. 무슨 대리? 표인대리. 표인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신력과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집에 가셔서요.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집에 가셔서 7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출발은 요 정도. 읽어봐요. 물권자 효력은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 이렇게 되네. 그럼 전국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권리 변동적 효력 두 번째, 대항적 효력 세 번째, 수정력 네 번째, 후등기 제지력 다섯 번째, 점의적 효력 여섯 번째, 순위 학정적 효력 일곱 번째는 공신력 불인정. 그러니까 이걸 안 해왔다. 합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선생님 저는 안 해오려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서 순위 학정적 효력이 전국 등기 효력이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법을 배울 때 기초공사가 되어야 될 게 준이라는 의미와 입증 책임. 이거는 아주 오늘 뺄래야 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입증 책임 1단계 누가? 유리한 적이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등기법 202페이지로 가봐요. 자, 등기법 152페이지로 가봐요.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에서 거기 지금까지 배운 데 장수를 세워봐요. 몇 장인지 한번 세워봐요. 15장이죠. 페이지로 봐서는 30페이지죠. 거기에서 몇 문제?
15문제가 나오는 거야. 15문제. 등기법 다 끝난 거야. 등기법. 여기에서 물권법. 뭐 여기가 바로 물권법 총칙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책이요. 너덜너덜 해야 돼. 등기법 총칙 부분이. 검칙 부분이. 그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등기법 배울 이유가 없어. 뭐 이걸 모르는데 뭐 앞으로 등기법을 뭐하러 배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5장이 머릿속에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거는 매주 한 번씩 요 등기법 총칙을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 그래서 물권법 총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여기에 그래서 여기 등기법과에서 한 많이 출제되면 여기서 다 출제되는 거야. 등기법 다 끝났어요. 제가 뭐 여기 중에 다 설명을 다 마무리를 쳐놨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자기가 숙지가 안 되면 앞으로 뭐요? 요 파트에서는 뭐밖에 안 들려요. 이것밖에 안 들려. 등기. 이것밖에 안 들려요. 어제 뭐 했어요? 오늘 공법했죠? 공법인가요? 민법인가요? 어제 민법 했어요? 공법 안 했어요? 쉬는 날이에요. 공법에는 뭐예요? 공법은 목차적 외우느라니까 뭐예요? 목차 외우면 맨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민법은 뭐예요? 체계를 안 해놓으면 맨날 걸리. 계약법 가면 계약. 어제 보니까 계약법 배웠대요. 계약이 몇 개예요? 계약이 몇 개예요? 민법에서 계약이 몇 개예요? 15개. 그렇죠. 15개. 15개 해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계약법. 그러니까 계약법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계약법을 배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약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봐봐요. 민법 총칙에서 읽어봐요. 계약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계약 뭐예요? 이게 법률 여건이야. 법률 여건. 그렇죠. 청약과 성약이 뭐예요? 법률 사실. 그렇죠. 법률 여건.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 여건이죠. 그러면 계약이 몇 개 전형이 있어? 15개. 그렇죠. 15개. 우리가 이제 15개를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15개가 바로 뭐예요? 이름이 있다 해서 유명계약. 그래서 전형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15개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면 요거 이제 제가 부탁했잖아요. 기입등기 그러면 내용에 따라 물려서 새롭다, 버전, 설정, 이전. 이거는 외워야죠. 외우고 다녀야. 제가 외워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마저 자기가 저보고 외워달라고 그러면 뭐 공인중개사 볼 자격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럼 말소등기 그러면 뭐예요? 내용에 따라 물려서 전부, 불일치라는 거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특징은 말소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 특징은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거는 본인이 외워줘야지. 본인이. 그러니까 저보고 외워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외울 게 있고 뭐예요? 제가 외울 게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본인이 안 외워주니까 선생님이 외워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 가면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선생님 외워보세요. 그러면 제가 외울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마음이 아파. 마음이 쓰라리게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뭐예요? 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된다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